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우리 몸, 특히 체지방 관리와 근육량 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양을 먹는데도 살이 더 잘 찌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생물학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이니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기초대사율의 감소입니다. 기초대사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매년 약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20살 때와 50살 때를 비교하면 기초대사율이 약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근육량의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0.5에서 1%의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40세가 넘으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져서 매년 1에서 2%까지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 변화인데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 형성에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고 근육 섬유 자체의 수도 줄어들죠. 세 번째는 지방 분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피하 지방이 주로 늘어났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내장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각종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왜 이런 변화가 문제가 될까요?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칼로리 소모 조직입니다. 근육 1kg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는 약 13칼로리인데 지방 1kg은 고작 4.5칼로리밖에 소모하지 않아요.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는 일상생활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가 어려워지며 심지어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내장 지방의 증가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지방간, 수면무호흡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지방 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칼로리 균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상태에서의 칼로리 관리는 젊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칼로리 제한보다는 현명한 칼로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해야 합니다. 급격한 칼로리 제한은 근육량까지 함께 감소시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한 번 잃은 근육을 되찾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체중 감량 시에도 근육량은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대신 점진적인 칼로리 감소를 추천합니다. 현재 섭취 칼로리에서 하루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만 줄이는 것이 적당해요. 이 정도면 일주일에 약 0.3에서 0.5kg 정도의 체중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공식품과 정제당은 최대한 피하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홀푸드를 선택하세요.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데요. 체중 1kg당 1.2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84에서
1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현미, 귀리, 통밀 등의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흰쌀, 흰빵, 과자류 등의 단순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지방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지방은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 등에서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이제 근육량 유지와 증가를 위한 운동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력 운동의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근육은 적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주어야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무리하기보다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먼저 기본적인 복합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로우 등의 운동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어요. 정확한 자세로 시작해서 점차 중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적으로는 3일 정도가 좋습니다. 근육은 운동 후 24에서 48시간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적절한 휴식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세트와 반복 횟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력 향상이 목표라면 높은 중량으로 1에서 5반복, 근육량 증가가 목표라면 중간 중량으로 6에서 12반복, 근지구력 향상이 목표라면 낮은 중량으로 15반복 이상을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근육량 증가를 위한 6에서 12반복이 가장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2에서 3반복 정도는 힘들게 느껴져야 해요. 만약 10번을 목표로 했는데 8번째부터 힘들어진다면 그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일주일에 3에서 4시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적당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히트는 시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와 저강도를 번갈아가며 하는 운동으로 심폐기능 향상과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 관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씩 하루 3에서 4번에 나누어 섭취하세요. 특히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달걀, 우유, 치즈, 닭가슴살, 생선, 콩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에 중요한데 유제품과 살코기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D도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근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하루에 최소 1000IU, 이상적으로는 2000에서 3000IU 정도의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등 푸른 생선을 먹거나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는 등 푸른 생선을 드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마그네슘과 아연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요하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해요. 견과류, 씨앗류, 잎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운동과 영양만큼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근육량 유지와 체지방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수면 부족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하고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카페인 섭취도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시켜서 근육량 감소와 복부 비만을 촉진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신장 기능도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나이대에 따라서도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30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미 근육량 감소는 시작되었어요. 이 시기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을 좌우합니다. 주 3회 정도의 근력 운동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40대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기초 대사율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같은 생활을 해도 체중이 늘기 쉬워져요. 이 시기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호르몬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50대 이후에는 안전성을 더욱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부상을 당하면 회복이 느려지고 이는 장기간의 운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량보다는 정확한 자세에 집중하고 관절 건강도 함께 관리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량 증가나 체지방 감소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속도는 더욱 느려집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봐야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만 하고 식단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뺀 살은 식단으로 찐다는 말이 있듯이 식단 관리 없이는 운동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라도 사람마다 기초 대사율, 호르몬 상태, 운동 경험 등이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나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체지방이 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적절한 칼로리 관리와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노화를 위한 여정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